지은아, 이게 뭐야? 내 엄마 반지를 왜 이 여자가 끼고 있어?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결혼식장 대기실을 가득 채웠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민정이라는 여자의 손가락에서 반짝이던 그 반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까지 끼고 계시던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보다 3개월 전 어머니 3주기 제삿날부터 시작됩니다. 제사를 마치고 상을 거두는데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준호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빠와 저는 상을 내려놓고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고요.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아버지가 누굴 만나고 있다. 사진 속엔 아버지보다 한참 젊어 보이는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파마머리에 화려한 립스틱, 아버지 팔짱을 낀 채로요. 민정이라고 한다. 42살이고 아버지보다 32살 어리지. 32살. 저보다도 10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한데. 본능적으로 뒷목이 서늘해졌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나셨어요? 온라인 취미 모임에서 만났어. 민정이가 아버지 외로운 거 많이 챙겨줘서 고마운 사람이야. 아버지의 목소리엔 미안함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사신 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겨우 3년.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지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 너무 급하신 거 아닌가요? 좀 더 신중하게. 지은아, 아버지 나이가 74야.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니? 혼자 쓸쓸하게 살다 죽고 싶지 않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우시는 건 어머니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오빠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우리야 뭐라 하겠습니까? 준호야, 고맙다. 지은이도 아버지 이해해 주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여자의 눈빛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아버지 지인 몇 분과 저희 가족, 그리고 민정 쪽 하객은 이상하게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민정 씨, 가족분들은 안 오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민정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자랐어요. 친척들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요. 그래서 더 아버님 같은 분이 소중한가 봐요. 눈가에 살짝 눈물까지 맺히는 연기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민정의 손을 꼭 잡으셨고요. 완벽해. 너무 완벽한 스토리야. 20년간 회계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기꾼들을 봐왔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항상 완벽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거였죠. 식이 끝나고 대기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민정이 화장을 고친다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그녀가 두고 간 핸드백을 봤습니다. 명품 가방에서 삐져나온 건 명품 지갑, 그리고 그 안에서 반짝이던 건 어머니 반지.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민정이 돌아왔고 제 시선을 따라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요? 아버님이 주신 거예요. 엄마 유품인데 혼자 간직하긴 슬프시대요. 제가 끼면 엄마도 기뻐하실 거래요. 어머니의 결혼 반지. 아버지가 3년간 목걸이에 걸고 다니시던 절대 손에서 떼지 않으시던 그 반지를 민정에게 줬다고요?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지은아, 뭐하니? 식은 다 끝나. 아버지는 민정의 손에 낀 반지를 보시더니 얼어붙으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죠. 지은아, 이게 뭐야?
내 엄마 반지를 왜 이 여자가 끼고 있어?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봤습니다. 당황한 민정이 본능적으로 반지를 뺄까 말까 망설이는 모습을, 그리고 0.5초 만에 다시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께 다가가는 모습을요. 여보, 아까 제가 드레스에 어울리는 반지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에 두고 온 목걸이에서 빼서 잠깐만 빌려 끼는 거라고 했는데 깜빡하셨나 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주셨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가우뚱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랬나? 내가 깜빡했네. 미안해, 민정아. 괜찮아요, 여보. 제가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야죠. 민정은 반지를 빼서 아버지께 건네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선 그 눈빛만큼은 싸늘했습니다. 오빠가 대기실로 들어오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자, 다들 배고프시죠? 피로 연장 가실까요? 피로연 내내 민정은 완벽한 신부였습니다. 아버지 지인들께 공손하게 인사하고 아버지 음식을 챙겨드리고 저와 오빠에게도 다정하게 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반지를 탐내던 눈빛을, 거짓말을 할 때의 미세한 눈동자 움직임을 들킨 순간 0.5초 만에 표정을 바꾸는 연기력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빠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아버지 행복해 보이잖아. 오빠는 안 이상해? 가족도 친구도 없는 42살 여자가 74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외로우신 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 엄마 돌아가신 후로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오빠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본능이 계속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민정이란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42살 서민정. 가족 없음. 과거 이력 불명. 어머니의 결혼 반지를 탐내던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지켜야겠다고. 설령 아버지가 저를 오해하시더라도. 민정이 아버지 집으로 이사 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주말마다 아버지를 뵈러 가던 제 일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지은아, 왔니? 들어와. 현관문을 열자 거실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아끼시던 자수 액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엔 민정의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화분들도 보이지 않았고요. 어머니 화분들은 어디 갔어요? 아, 그거. 민정이가 관리하기 힘들다고 해서 다 정리했어. 민정이 주방에서 나오며 밝게 웃었습니다. 언니, 왜 서 계세요? 앉으세요. 제가 커피 탈게요. 언니라는 호칭이 묘하게 거슬렸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앉으시던 그 자리예요. 아버지가 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정이가 집안일 잘해줘서 아버지가 편해. 지은이, 너도 이제 주말마다 올 필요 없어. 바쁠 텐데. 아버지네 덜 오라는 건가? 가슴이 철렁했지만 민정이 커피를 건네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언니는 언제든 와야죠. 우리 가족인데. 그치, 언니? 완벽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커피잔을 건네는 손이 제 손등에 살짝 닿는 순간 차가운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연기하고 있어. 이 여자, 아버지 앞에서만 완벽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는 거야. 그날 저녁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아버지한테 전화 받았어? 무슨 전화요? 민정이가 아버지 통장 관리하겠다고 했대. 아버지가 연세도 있으시고 깜빡깜빡 하시니까 자기가 생활비며 병원비며 다 관리하겠다고. 손에 쥔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좋다고 하셨어. 민정이 말이
우리가 자꾸 용돈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부담스러워 하신대. 그래서 자기가 딱 정리해서 필요한 만큼만 드리겠다고. 오빠, 그게 말이 돼요? 아버지가 언제 우리한테 용돈 달라는 소리 들었어요? 그러게. 나도 좀 이상하긴 한데 아버지가 좋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전화를 끊고 바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아버지, 통장 관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매달 정리해드리면. 아니야, 괜찮아. 민정이가 하겠다고 했어. 하지만 아버지, 재산은 중요한 문제잖아요. 신중하게. 목소리가 차가워지셨습니다. 지은아, 너 지금 민정이 못 믿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민정이는 내 아내야. 우리 가족이고. 근데 친딸이 왜 새엄마를 못 믿어? 새엄마.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게 민정의 전략인가? 우릴 재산 노리는 자식들로 만들어서 아버지랑 떼어놓는 거. 다음 날 아침 가족 단톡방에 민정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오빠, 언니, 안녕하세요. 아버님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인데 혹시 같이 가실 분? 건강검진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한테 먼저 상의하지 않았을까요? 민정 씨, 아버지 건강검진은 항상 제가 모시고 다녔는데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아, 죄송해요, 언니. 아버님이 언니 바쁘실 거라고 하셔서 제가 모시고 가려고요. 괜찮습니다. 민정 씨가 모시고 가세요. 전 해외 출장 중이라. 오빠는 그렇게 쉽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죠. 아버지한테 직접 여쭤볼게요. 제가 모시고 갈 수 있으면. 그때 아버지가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리셨습니다. 지은아, 민정이가 모시고 간다잖아. 왜 자꾸 끼어들어? 내가 아버지보다 민정이를 더 걱정하는 거 아니야?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오해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제가 늘 모시고 다녔잖아요. 검진 결과도 제가 잘 아니까. 이제 그런 건 민정이가 할 거야. 넌 내 일이나 잘하고. 아버님, 언니도 걱정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언니, 검진 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하트까지 붙인 메시지. 완벽한 착한 며느리 연기였습니다. 그 후로 단톡방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죠. 그리고 이틀 후 아버지님께서 이신의 가족방을 나가셨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가족 단톡방에서 나가신 겁니다. 결혼 후 처음 만든 단톡방, 어머니 돌아가신 후 유일하게 남은 가족의 연결고리였는데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아버지가 나가셨어. 어떡하지? 오빠가 너무 쉽게 민정 편든 것도 문제예요. 나는 그냥 아버지 편하시게 하려고. 민정이가 나쁜 사람 같진 않던데. 오빠는 아무것도 몰라요. 민정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지은아, 너 요즘 예민한 거 아니야? 민정이한테 너무 적대적이야. 핏속이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적대적인 게 아니라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42살 여자가 74살 아버지한테, 그것도 재산 많은 걸 알고. 지은아, 그 말 조심해. 아버지가 들으시면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빠도 아버지도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20년간 포렌식 회계사로 일하며 갈고 닦은 모든 기술을 동원할 시간이었습니다. 서민정, 42세, 가족관계 불명, 과거 이력 불명. 너무 깨끗해. 오히려 그게 더 수상해. 보통 사람이라면 SNS 흔적, 학교 동창 흔적, 직장 이력 정도는 나옵니다. 하지만 민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3년 전에 갑자기 생겨난 사람처럼. 이름을 바꿨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과거를 지운 거야. 금융거래 내역 조회는 불법이지만 공개된 법원 판결문, 파산 신청 기록, 부동산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검색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새벽 3시 찾아냈습니다. 박민정, 서민정과 동일 생년월일, 4년 전 파산 신청 기록. 이름을 바꿨어. 박민정에서 서민정으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더 파고들자 박민정이라는 이름으로 된 이혼 소송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3건. 모두 60대 이상 남성과의 결혼. 모두 재산 분쟁으로 이혼.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공포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위험해. 민정의 다음 타겟이 아버지 재산이야. 하지만 이걸 어떻게 아버지께 말씀드리죠? 지금 아버지는 민정만 믿고 저는 질투하는 딸로밖에 안 보이실 텐데. 증거가 필요해. 완벽하고 명확한 증거.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민정의 과거 이혼 소송 기록을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민정이 어떤 수법을 쓰는지, 어떤 패턴으로 재산을 노리는지 알아내야 했죠.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더 긴 싸움이 시작되는 아침이었습니다. 민정이라는 여자와의 전쟁. 아버지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사 법무팀에 부탁할 게 있었거든요. 김 팀장님, 혹시 법원 판결문 열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 회사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개인적인 건데 가족 문제라서요. 김 팀장은 제 표정을 보더니 더 묻지 않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한 동료였으니까요. 알았어. 이름이랑 생년월일만 줘. 박민정, 1983년 3월 15일생. 30분 후 김 팀장이 파일을 건넸습니다. 지은아, 이거 내 가족 문제 맞아? 좀 심각한데. 파일을 열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2015년 박민정 vs 김영수 당시 63세. 이혼 소송. 재산분할 분쟁. 2018년 박민정 vs 정태훈 당시 67세. 이혼 소송. 사기 혐의 제기된 무혐의 처분. 2021년 박민정 vs 최동욱 당시 70세. 이혼 소송. 상대방 치매 진단 후 후견인 지정 시도. 전부 노인이야. 그것도 재산 있는. 손이 떨렸지만 저는 침착하게 각 판결문을 정독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민정의 패턴을요. 첫 번째, 남편 김영수 마이너스 결혼 6개월 만에 아파트 한 채를 민정 명의로 이전. 1년 후 이혼하며 재산 분할 소송. 두 번째, 남편 정태훈 마이너스 결혼 직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 민정이 전 재산 상속 유언장 작성 유도. 정씨 자녀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 세 번째, 남편 최동욱 마이너스 결혼 3개월 만에 치매 진단. 민정이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 법원이 기각하고 자녀에게 후견인 지정. 이게 민정의 사업이야. 노인을 타겟으로 한 결혼 사기. 김 팀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저는 다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온라인 취미 모임. 그게 정확히 어디였을까요? 점심시간 저는 시니어 전용 데이트 앱 3개를 다운받았습니다. 황혼의 재회, 제2의 인생, 시니어 매칭. 각 앱에 가입하고 검색 필터를 설정했습니다. 여성, 40-45세, 서울 거주. 그리고 제2의 인생 앱에서 찾았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민정이 맞았지만
이름은 서연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43세, 간호사. 외롭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돌봐드리고 싶어요. 따뜻한 가정을 꿈꿉니다. 간호사라는 직업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하단에 작은 글씨. 선호 조건 65세 이상, 서울 소재 부동산 보유자, 자녀와 떨어져 거주 중이신 분. 노골적이야. 아예 대놓고 재산 있는 외로운 노인을 찾는다고 쓴 거잖아.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버지께 보여드려도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뭐가 나쁘냐고 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퇴근 후 저는 민정의 두 번째 남편이었던 정태훈 씨를 찾아갔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주소로요. 초인종을 누르자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정태훈 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박민정, 아니, 서민정이란 사람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여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이 집에서 꺼내지도 마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 여자가 제 아버지와 결혼했어요. 여성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같은 피해자시네요. 거실에는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계셨습니다. 정태훈 씨였습니다. 딸분이 설명했습니다. 민정이란 여자가 아버지 약에 뭘 탔는지. 그 후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았고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증거는 있으세요? 없어요. 그래서 사기 혐의가 무혐의 처분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여자가 뭘 했는지. 딸분은 서랍에서 통장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보세요. 이게 아버지 통장인데. 민정이랑 결혼한 후 6개월 동안 무려 2억이 빠져나갔어요. 전부 이 계좌로. 통장에 찍힌 계좌번호를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계좌 혹시 추적해 보셨어요? 차명 계좌예요. 민정이 오빠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소유주는 민정이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증명이 안 돼요. 이게 수법이구나. 차명 계좌로 돈을 빼돌린 다음 남편 건강을 악화시켜서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치매 진단을 받게 만들어서 후견인으로 전 재산을 관리하는 거. 그 계좌번호 혹시 제게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당신 아버지를 지키세요. 우리 아버지처럼 되지 않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민정의 재정 상태였죠. 법원 파산 신청 기록을 검색하자 2022년 11월 박민정 명의로 파산 신청 기록이 나왔습니다. 신청 사유 사업 실패 및 과도한 생활비 지출로 인한 채무 3억. 아버지 만나기 딱 2개월 전이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민정은 3번의 결혼 사기로 번 돈을 전부 탕진하고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째 타겟을 물색했고 그게 우리 아버지였던 거죠. 데이트 앱에서 조건 맞는 노인을 검색하고 접근하고 외로움을 파고들어 결혼까지 끌고 가는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민정은 프로였습니다. 이미 3명의 노인을 파괴한 경험이 있는 전문 사기꾼이었죠. 아버지 통장도 이미 민정 소나기에 들어갔어. 시간이 없어.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1. 이름 변경 기록 박민정 서민정. 2. 3번의 결혼 사기 이혼 판결문. 3. 데이트의 프로필 조건 65세 이상 재산가. 4. 파산 신청 기록 아버지 만나기 2개월 전. 5.
전 남편의 차명 계좌 정보,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아버지께 보여드려도 과거는 과거고 민정이는 변했다고 하실 게 뻔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민정이 지금 현재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해. 그때 정태훈 씨 딸분이 알려준 차명 계좌 번호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아버지 통장에서도 같은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하지만 아버지 통장 내역은 이제 민정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 인터넷 뱅킹. 아버지는 비밀번호를 절대 안 바꾸시니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통장을 몰래 확인하는 건 신뢰의 배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정이 먼저 배신했어. 나는 아버지를 지키는 거야.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버지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아이디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어머니 생일 215 로그인 성공. 통장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 2주간 총 7번의 이체 내역. 수신 계좌 정태훈 씨 딸분이 알려준 그 차명 계좌. 이체 금액 총 5천만 원. 민정이 벌써 시작했어. 아버지 돈을 빼돌리고 있어. 스크린샷을 찍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완벽하고 명확한 증거가. 하지만 새로운 공포도 밀려왔습니다. 5천만 원이 2주 만에 빠져나갔다면 한 달이면 1억, 세 달이면 3억. 아버지 전 재산 8억이 1년 안에 사라질 수도 있어.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믿지 않으셨고 민정은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죠. 어떻게 하지? 이 증거를 어떻게 아버지께 보여드리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지은 씨 맞으시죠? 저는 박이사라고 합니다. 이철수 선생님 오랜 친구인데요. 박 이사님, 아버지 은퇴 후에도 가끔 연락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민정이란 여자 말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민정이를 아세요? 잘 알죠. 제 조카가 그 여자한테 당할 뻔했으니까요. 예상치 못한 조력자의 등장.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박 이사님을 만나기 위해 강남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보다 두어 살 아래인 박 이사님은 은퇴 전 대형 로펌 변호사셨고 아버지와는 대학 동창이셨죠. 카페에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앉아 계시던 박 이사님이 손을 들어 저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여기야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제 손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사님, 민정이를 어떻게 아세요? 박 이사님은 한숨을 쉬며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화려한 옷차림에 다른 남자 팔짱을 끼고 있었죠. 재훈이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외로워할 때 그 여자가 접근했어. 온라인 모임에서 만났다고 하더군. 재훈이 어머니 유산이 꽤 됐거든. 강남 아파트랑 예금 몇 쳐. 근데 그 여자가 결혼하자마자 통장 관리하겠다고 나서더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 상황과 너무나 똑같았으니까요. 다행히 재훈이 누나가 눈치 빠른 애라서 미리 조사를 했어. 그래서 결혼 한 달 만에 이혼시켰지. 하지만 그 한 달 동안 2천만 원이 빠져나갔더군. 박 이사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 말했습니다. 철수 형이 재혼한다는 소리 듣고 혹시나 싶어서 알아봤더니 그 여자더라고. 이름만 서민정으로 바꾸고 그럼 왜 진작 아버지께 말씀 안 하셨어요? 했지. 근데 형이 안 믿어.
내가 질투한다고 재훈이 일로 편견 갖고 있다고 하시더군. 아버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민정에게 완전히 빠져 계셨고 누가 뭐라 해도 듣지 않으셨던 거죠. 이사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이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민정이가 지금 현재 철수 형을 속이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 말이야. 이미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아버지 통장 내역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해. 민정이가 아버지 돈으로 생활비 쓴 것뿐이라고 둘러댈 거야. 민정이 본인 입으로 계획을 말하게 해야 해. 철수 형 재산을 노린다는 걸 자백하도록. 어떻게요? 미끼가 필요해. 박 이사님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40년 변호사 경력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민정이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미끼. 그러니까 박 이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철수 형 명의로 된 강남 아파트 말이야. 시세가 15억은 될 텐데.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아파트를 미끼로 쓰자는 거예요? 민정이한테 그 아파트를 넘길 수 있다고 은근슬쩍 흘리는 거야. 그럼 반드시 움직일 거야. 더 적극적으로 더 조급하게. 하지만 누가 그 정보를 흘려요? 제가 하면 민정이가 의심할 텐데. 박 이사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할게. 나는 철수 형 오랜 친구니까 민정이도 경계 안 할 거야. 3일 후 박 이사님은 아버지 집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갔고요. 형님, 오랜만입니다. 민정이 현관에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환한 미소로요. 민정은 옆에서 아버지 어깨를 다정하게 주물렀습니다. 완벽한 아내의 모습이었죠. 박 이사님은 차를 마시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형님, 그나저나 강남 아파트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던데.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살던 강남 아파트. 지금은 비어 있지만 추억이 서린 곳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명예 이전 받아두는 게 좋지 않나? 증여세 문제도 있고. 차라리 민정씨 명의로 옮겨놓으면 나중에 상속세도 아낄 수 있고. 미끼를 던졌다. 민정은 애써 무관심한 척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탐욕이 번뜩이는 눈빛이요. 아버지는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그런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형님, 요즘은 다 그래. 살아계실 때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 안 그러면 나중에 자식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박 이사님은 제 쪽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나 준호한테 주면 증여세가 어마어마할 텐데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 공제되니까 훨씬 유리하지. 민정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급한 일도 아니고. 입으로는 거절하지만 눈빛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이사님은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참 이거 보게. 요즘 강남 아파트 시세표인데 형님 집이 여기 나오네. 15억 5천. 민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걸렸어, 이 여자. 이제 반드시 움직일 거야. 그날 밤 예상대로 민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이사님이 심어둔 몰래카메라 앱이 제 휴대폰에 알림을 보내왔죠. 민정이 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한 겁니다. 이어폰을 꽂고 녹음을 들었습니다. 여보, 아까 박 이사님 말씀 있잖아요. 강남 아파트 말이에요. 왜? 사실 저도 전부터 걱정했어요. 그 아파트를 어떻게 할지. 여보, 혹시 뭔가 있으면 저한테 미리 넘겨주시는 게 어떨까요? 민정아, 나 아직 건강해. 알아요. 그냥 만약에 대비하는 거예요. 여보가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 미래도 생각해 주셔야죠. 목소리가 점점 교묘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톤이었죠. 15억짜리 아파트면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보 없이도 전 여보 때문에 직장도 그만뒀어요. 친구들도 멀어졌고 만약 여보가 저를 두고 가시면 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걸 모르셨습니다. 민정의 거짓말을 전부 믿고 계셨죠. 그때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하면 저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특히 지은이 언니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 거 알잖아요. 걱정 마. 내가 지은이 잘 타일러서 명예 이전도 하고 그럴게. 정말요. 고마워요, 여보. 녹음이 끝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정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15억을 차지하기 위한 계획을요. 하지만 동시에 공포도 밀려왔습니다. 민정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아버지는 더 깊이 그녀의 거짓말에 빠져들고 계셨으니까요. 시간이 얼마 없어. 민정이 아파트 명예 이전받기 전에 모든 걸 폭로해야 해. 휴대폰 화면에 박 이사님의 문자가 떴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 민정이 결정적 실수를 하게 만들 시간이야.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화요일 아침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버지 건강검진에 동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자마자 차가운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지은아, 민정이가 모시고 간다고 했잖아. 왜 자꾸 끼어들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불안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박 이사님께 문자를 보냈죠. 민정이 오늘 아버지 건강검진 데려간대요. 뭔가 이상해요. 내가 병원 쪽에 부탁해봤네. 검진 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이사님의 병원 지인이 연락을 주셨는데 아버지가 그 병원에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 아침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오빠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거든요. 지은아, 큰일 났어. 아버지가 강남 아파트를 민정이 명의로 이전했어. 어제 등기까지 다 끝났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방금 전화하셨어. 민정이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우리는 신경 쓰지 말라고. 15억짜리 아파트, 어머니와 평생을 함께 사시던 그 집을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된 여자 명의로 넘기신 겁니다. 오빠, 지금 당장 법무사 사무실 알아봐요. 명예 이전 취소할 수 있는지. 이미 알아봤어. 아버지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동의하신 거라 취소가 안 된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신없이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참을 두드린 끝에 민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언니,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래요? 아버님 쉬고 계시는데. 아버지 어디 계세요? 당장 만나게 해주세요. 아버님 지금 건강이 안 좋으셔서 쉬고 계세요. 나중에 오세요. 민정이 문을 닫으려 하자 저는 문틈에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민정 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파트까지 명예 이전 받고. 민정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언니도 참 집요하시네요. 아버님이 원하신 일인데 왜 자꾸 방해하세요? 그때 안쪽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민정아. 아버님, 지은이 언니가 왔어요. 아파트 일로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아버지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수척하고 지쳐 보이셨거든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안색이. 괜찮아.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아버지, 건강검진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민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새로 알게 된 병원에서 받았어요. 더 좋은 곳이라고 해서요. 검진 결과는요?
아버지와 민정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췌장암이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삼기라고 하더구나. 수술도 힘들고 길어야 1년이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췌장암. 그것도 3기. 그게 어느 병원에서요? 정밀 검사는 했어요? 민정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진단서 있어요. 언니가 믿을 수 있게. 손이 떨렸지만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진단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진단명 췌장암 3기. 담당의 주역훈. 소견수술 불가 판정. 항암 치료 권고 하나 예후 불량. 이럴 수가. 아버지,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검사 받아요. 오진일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지은아, 아버지가 몸으로 느껴. 요즘 계속 피곤하고 소화도 안 되고 이게 맞는 것 같아. 민정이 아버지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옆에 있을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시한부라고 믿게 만들면 아버지는 남은 시간 동안 민정에게 모든 걸 넘겨줄 겁니다.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에요. 아버지, 이 진단서 확실한 거예요? 제가 직접 병원에 확인해 볼게요.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니, 왜 자꾸 그래요? 아버님이 아프신데 확인까지 해야 돼요. 아버지 건강 문제예요. 당연히 확인해야죠. 언니는 정말 아버님 시한부 선고받으신 게 믿기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손을 들어 말리셨습니다. 그만해라. 둘 다. 지은아, 아버지는 이제 많이 남지 않았어. 그러니 아버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민정이한테 미안하지 않게 살고 싶다. 민정이는 나 때문에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될 거 아니냐. 그러니 재산이라도 넉넉히 남겨줘야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시한부, 민정의 명의로 넘어간 15억짜리 아파트, 그리고 남은 재산마저 넘어갈 미래. 진단서가 가짜일 수도 있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만약 아버지가 정말로 아프시다면? 박 이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님, 아버지가 췌장암 3기래요. 뭐? 민정이가 진단서까지 보여줬어요. 주혁훈이라는 의사 이름으로. 박 이사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주혁훈이란 의사 이름 들어본 적 있나? 아니요. 나도 없어. 그리고 나는 의사협회에 아는 사람이 많거든. 확인해 볼게. 30분 후 박 이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주혁훈이란 의사는 없어. 의사 면허 조회했는데 동명이인은 있지만 전부 다른 과야. 췌장암 전문의는 한 명도 없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가짜 진단서란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민정이가 조작한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여자가 아버지한테 시한부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증거를 잡아야 해, 지은아. 그 진단서가 가짜라는 명확한 증거를. 하지만 어떻게요? 민정은 이미 완벽한 서류를 만들어 놨고 아버지는 그걸 믿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오빠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아버지가 유언장 작성하신대. 유언장요? 모든 재산을 민정이한테 주신다고.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긴대.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께 시한부라는 게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려야 해요. 말해봤어. 근데 아버지가 안 믿으셔. 오히려 우리가 재산 때문에 그런다고 오해하시고. 오빠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지쳤어. 지은아. 민정이랑 싸우고 아버지한테 오해받고 차라리 그냥 놓아주고 싶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홀로 남은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 민정은 아파트를 손에 넣었고 이제 남은 재산까지 모두 가져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짓 시한부 진단을 믿고 계셨고 오빠마저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지은 씨죠? 저는 민정이의 전 남편 최동욱입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민정의 세 번째 남편. 제가 이지은 씨를 찾는데 좀 걸렸네요. 민정이 이번엔 이철수 선생님을 타겟으로 삼았다면서요. 어떻게 아세요? 민정이 패턴을 아니까요.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민정이가 제게도 똑같은 짓을 했거든요. 가짜 건강검진 결과로 저를 속였어요. 하지만 저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증거요? 민정이가 뇌물 준 의사, 가짜 진단서 만드는 브로커, 그리고 민정이 전 남편들 모임. 우리끼리 만든 거예요.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번엔 민정이를 반드시 잡아야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최동욱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만나시죠.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드릴게요. 그리고 민정이를 함정에 빠뜨릴 방법도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지 지킬게요. 반드시. 가장 어두운 밤이었지만 동시에 역전의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민정과의 마지막 전쟁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최동욱 씨를 만났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휠체어를 타고 왔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이지은 씨 반갑습니다. 이게 제가 모은 증거들입니다. 최동욱 씨가 건넨 파일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이 뇌물 준 의사 이름, 가짜 진단서를 만드는 브로커 연락처, 그리고 차명 계좌로 빼돌린 돈의 흐름. 이 정도면 민정을 고소할 수 있겠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최동욱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님이 민정을 사랑하고 계시다면 이 증거를 보여드려도 안 믿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민정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민정 본인 입으로 자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버님 앞에서요. 카페에서 나와 회사로 향하던 중 오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아버지가 방금 유언장 공증하셨어. 뭐라고요? 벌써요? 민정이가 서두른 것 같아. 공증 사무실에서 막 끝났대. 모든 재산, 예금 3억에 남은 아파트 한 채까지 전부 민정이 명의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세요? 저도 갈게요. 소용없어. 이미 끝났어. 법적으로 완벽하게. 안 돼. 이럴 순 없어. 택시를 잡아타고 공증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땐 이미 아버지와 민정은 떠난 뒤였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민정이 완전히 이겼어. 이제 남은 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기다리는 것뿐이야. 그날 저녁 저는 최동욱 씨가 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 이사님도 함께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정이 반겼습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도 없었습니다. 또 왔어요, 언니? 이제 포기하면 안 돼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 이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정 씨, 우리가 당신에 대해 다 알고 있어. 가짜 진단서 차명 계좌 전 남편들. 민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증거라도 있으세요? 저는 파일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당신이 주혁훈이라는 가짜 의사 이름으로 만든 진단서, 브로커 통화 기록, 차명 계좌 내역. 민정은 파일을 힐끗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서요? 아버님께 보여드릴 건가요? 당연하죠. 해보세요. 근데 아버님이 믿으실까요? 그 말에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 아버님은 이미 저를 선택하셨어요. 유언장에도 사인하셨고요. 이제 와서 뭘 보여드린들 소용없어요. 그때 아버지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파일을 아버지께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민정이가 아버지를 속이고 있어요. 췌장암 진단은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는 파일을 받아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제발 보세요. 민정이는 전문 사기꾼이에요. 이미 3번이나 노인들을 속였어요. 박 이사님도 거들었습니다. 형님, 이 여자 전 남편들을 다 만나봤어. 모두 같은 수법으로 당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버지, 왜요? 증거가 다 여기 있잖아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아, 너는 내 아버지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이니? 민정이를 사랑하는 내가 그렇게 한심해 보여?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지키려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내 어머니 자리를 지키려는 거야.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 돌아가신 지 3년이 넘었어. 근데 너는 아직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 걸 용납 못해. 그게 민정이든 누구든. 나가줘. 이 집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내 남은 시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조용히 보내고 싶어.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자. 민정이 아버지 곁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증거도, 증인도, 계획도. 하지만 단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민정을 사랑하고 계셨고 그 사랑 앞에서 모든 증거는 무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민정은 아파트를 가져갔고 유언장도 완성했고 아버지는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버지가 민정의 거짓 시한부를 믿으며 재산을 다 넘겨주고 외롭게 돌아가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내일 오후 2시. 민정이가 아버님 통장에서 2억을 빼내려고 은행 가요. 현장에서 잡을 마지막 기회예요. 최동우. 심장이 뛰었습니다. 2억? 손이 떨렸지만 저는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민정이 조카가 그 은행에서 일해요.
제게 정보를 줬죠.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현장에서 적발하면 아버님도 믿으실 거예요. 마지막 기회.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마지막 희망.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민정을 완전히 폭로하고 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로 모든 것을 잃을지. 어머니, 힘을 주세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곳엔 어머니가 남기신 작은 십자가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내일 마지막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후 1시 30분. 저는 박 이사님, 최동욱 씨와 함께 은행 맞은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은행 입구가 훤히 보였습니다. 민정이가 정확히 이 시에 온다고 했지? 최동욱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제 조카가 확인했어요. 2억 출금 예약이 되어 있대요. 박 이사님은 휴대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철수 형한테는 알렸나? 아직이요. 현장을 보여드려야 믿으실 거예요. 제발, 이번엔 성공해야 해. 손이 떨렸지만 저는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1시 55분. 익숙한 차가 은행 앞에 섰습니다. 민정이 내렸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저기 왔어요. 최동욱 씨가 은행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부터 녹음하세요. 그리고 지연시키세요.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민정이 은행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우리는 바로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창구에 앉은 민정은 직원과 대화 중이었습니다. 이철수님 계좌에서 2억 출금하려고요. 예약했어요. 네, 확인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큰 만큼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요. 제가 배우자예요. 여기 위임장 있어요. 민정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위임장이 맞긴 한데 이렇게 큰 금액은 본인 직접 오셔야 하는데요. 제가 배우자라니까요? 남편이 아파서 못 와요. 민정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오시거나 아니면 공증된 위임장을. 이게 공증된 위임장이에요. 민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휴대폰으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민정 씨, 민정이 돌아봤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 굳어졌죠. 언니, 왜 여기? 아버지 돈 2억 빼내러 왔죠? 위임장 위조해서.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뭔 소리예요? 이건 정당해요. 아버지는 아세요? 당신이 2억을 빼낸다는 거?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당황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보가 알고 계세요. 제가 관리하기로 했다고요. 그럼 전화해봐요. 지금 여기서. 아버지한테 2억 출금하는 거 아시냐고. 민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 왜 이러세요? 부부 사이에 전화 못 하겠어요? 아버지가 모르시니까. 침묵.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핸드백을 집어들더니 은행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민정 씨, 서요! 민정은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차에 타려는 순간 제가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왜 도망가요? 떳떳하면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되잖아요. 민정이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박 이사님이 다가왔습니다. 민정 씨, 이제 끝이야. 위임장 위조, 불법 인출 시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위조 아니에요. 여보가 서명했어요. 최동욱 씨가 휠체어를 타고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민정 씨, 나한테도 똑같은 짓 했잖아. 아픈 사람 서명 받아서 돈 빼돌리고. 민정은 최동욱 씨를 보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최동욱. 오랜만이야, 민정 씨. 아니, 박민정 씨.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제게 도끼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다 당신들이 꾸민 거예요. 질투 때문에. 질투요? 당신이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란 걸 밝히는 게 질투예요? 증거라도 있어요? 제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방금 전부 녹화했어요. 당신이 2억 빼내려던 거. 그리고 이것도 있죠? 최동욱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짜 진단서 만든 브로커 자백서. 당신이 얼마 줬는지도 다 나와 있어. 민정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돌아보니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택시에서 방금 내리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박 이사님이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불렀지. 형님이 직접 보셔야 한다고 생각했어. 아버지는 우리를 번갈아 보시더니 민정에게 물으셨습니다. 민정아, 무슨 일이야? 왜 은행에 있어? 민정은 순간 망설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사람들이 저를 괴롭혀요. 제가 당신 돈을 훔치려 한다고. 아버지, 속지 마세요. 저는 휴대폰을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민정이 방금 2억 출금하려다 들켰어요. 아버지 몰래요. 아버지는 화면을 보셨습니다. 민정이 위임장을 내밀며 돈을 요구하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민정아, 이게 무슨... 민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우리 생활비 때문이었어요. 당신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몰래. 2억이 생활비예요? 제가 따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달간 차명 계좌로 빼돌린 5천만 원은요? 강남 아파트 명에 이전받은 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천만 원? 무슨 소리야? 최동욱 씨가 통장 내역을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세요. 민정 씨 오빠 명의 계좌로 돈이 계속 빠져나갔어요. 전부 민정 씨가 관리하는 차명 계좌입니다. 그리고 이건 민정 씨가 이전에 결혼했던 남편들 명단이에요. 전부 60대 이상 재산가였고 전부 같은 수법으로 당했습니다. 서류가 아버지 손에 쥐어졌습니다. 민정의 3번의 결혼, 3번의 사기 이력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정아, 이게 사실이야? 민정은 더 이상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뭐 어쩌실 건데요? 아버지가 뒤로 비틀거리셨습니다. 제가 부축했습니다. 민정아, 대답해와. 췌장암도 거짓말이야? 민정은 비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늙은이 하나 속이는 게 뭐가 어려워요. 저 여자 미쳤어. 주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사랑. 70 넘은 늙은이를 누가 사랑해요. 돈이 좋았죠? 당신 재산 8억이 좋았어요. 아버지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꼭 붙잡았습니다. 민정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외로운 척하면서 접근하고 사랑하는 척하면서 유언장 받아내고 시한부라고 하면 금방 넘어가더라고요. 당신도 그전 남편들도. 민정아, 그만해. 박 이사님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터뜨려버린 것처럼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어차피 다 들켰는데 뭐.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데이트 앱에서 조건 맞는 노인 찾고 접근하고 결혼해서 재산 빼돌리고. 당신은 4번째였어요. 그리고 가장 쉬운 상대였고.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애가 그렇게 쉬웠어? 너무 쉬웠죠? 외롭다. 죽은 아내 생각난다. 이런 말만 해주면 바로 녹아내리던데요. 한심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정말 인간이에요? 민정이 제게 돌아섰습니다. 인간. 웃기지 마요. 언니?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에요. 멍청한 놈들한테서 돈 뺏는 게 뭐가 나빠요? 박 이사님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정 씨 방금 전부 녹음됐어. 사기 자백 협박 모욕. 이걸로 충분해. 민정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고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요. 어차피 유 원장은 이미 공증됐고 아파트도 제 명의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최동욱 씨가 말했습니다. 사기로 얻은 재산은 법적 효력이 없어. 그리고 지금 자백한 내용으로 전부 취소 가능해. 증명해봐요. 법정에서.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정아, 민정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유 원장은 내가 취소할게. 아파트도 다시 내 명의로 돌려받을 거야. 그리고 너를 고소할 거다. 사기죄요.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날 고소해요. 사랑했던 사람을? 너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잖아. 처음부터.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은아, 네, 아버지. 경찰 불러라. 이 여자 잡아가라고. 박 이사님이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당신 같은 늙은이 아무도 사랑 안 해요. 평생 외롭게 죽을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외로워도 괜찮아. 속는 것보다는 나아.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내 말을 안 들었어. 내가 날 지키려는 건데. 아버지. 고맙다, 딸. 저는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버지의 온기였습니다. 민정은 경찰차에 실려갔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의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법정 복도에 앉아 판결문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가짜 진단서, 차명계좌 인출 내역, 3번의 전과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직접 자백한 녹음 파일. 피고인 서민정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정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요. 재판장을 나서며 민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승리의 미소인가, 비웃음인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분노보다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도 어쩌면 외로웠던 걸까? 사랑을 모르고 자라서 돈으로밖에 관계를 맺을 수 없었던 걸까? 아버지는 요즘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거짓 시한부 진단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예전의 웃음을 되찾으셨죠. 지은아, 오늘 저녁은 내가 만들게. 주말마다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는 직접 요리를 하십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요.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아버지가 알게. 너한테 빚진 게 너무 많아서. 거실에는 어머니 사진이 다시 걸렸습니다. 어머니의 자수액자도 화분들도 모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어머니의 결혼 반지가 작은 액자 속에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반지. 네, 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거였지. 내가 함부로 다룬 게 미안하다. 아버지는 반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정이한테 넘어갈 뻔했어. 네, 어머니가 평생 끼고 계시던 게. 이제 안전해요.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아버지가 너무 외로웠나 봐. 아버지, 내 어머니 떠나고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민정이 같은 사람한테 속은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어. 늙은이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고 싶었는데 그게 착각이었나 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 근데 왜 아무도 나를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 걸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정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그 사랑은 거짓이었고 그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알아. 지은아. 근데 그건 다른 거잖아. 맞아. 다른 거지. 자식의 사랑으로는 채울 수 없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건 동반자였고 인생의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용한 사람이 있었고 아버지는 깊이 상처받으셨습니다. 며칠 후 오빠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아, 재산은 다 되찾았지? 네. 아파트도 아버지 명의로 돌아왔고 민정이가 빼돌린 돈도 일부 회수했어요. 다행이다. 근데 오빠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아. 많이 침울해지신 것 같고, 그러게요. 우리가 이긴 건가, 진 건가 모르겠어. 오빠 말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은 감옥에 갔고 재산은 지켰고 정의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난 상처는 돈으로 메울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미안해. 처음엔 너를 예민하다고 했잖아. 괜찮아요. 오빠, 아니야. 나도 아버지처럼 민정한테 속았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지. 오빠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 아버지한테. 네. 오빠, 주말 저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코스모스를 놓으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 반지를 함부로 다뤄서 외로웠어. 당신 없이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이상한 사람한테 속았어. 아버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근데 알았어. 당신 같은 사람은 다시 없다는 거. 45년을 함께한 사람을 2개월 만에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내 착각이었어.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내가 아버지 지켜줘서.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넌 내 어머니 닮았어. 강하고 똑똑하고 가족을 지킬 줄 아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아, 아버지 약속할게. 다시는 누구한테도 속지 않을게. 외로워도 혼자 사는 법을 배울게. 아버지, 혼자 아니에요. 저랑 오빠가 있잖아요. 알아. 고맙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 아버지는 새로운 취미를 찾으셨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시기 시작했죠. 지은아, 이거 봐. 아버지가 쓴 거야. 아버지가 보여주신 작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감사요? 응. 지금 내게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고. 없는 걸 아쉬워하지 말고.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예전에 그 밝은 웃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 이야기도 하셨고 바둑도 배우신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아버지만의 속도로 삶을 되찾아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가진 아니야. 근데 괜찮아.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 그걸로 충분해. 충분하다. 완벽한 행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일상. 그게 우리가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1년 후 어머니 기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오빠, 조카들, 그리고 저. 제사상을 차리며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 지은이가 지켜준 덕분에. 어머니의 결혼 반지는 이제 제 목걸이에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셨거든요. 내가 가져라. 넌 이 반지를 지킬 자격이 있어.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민정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감옥에서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다음 타겟을 생각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아버지가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 이 반지를 통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켰어요. 아버지를, 우리 가족을. 그리고 이제 저도 압니다. 진짜 효는 아버지를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가 안전하게, 존엄하게, 자신의 속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라는 걸.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조카들과 장난치며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일상. 그게 우리가 되찾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